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쉽게도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59%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0.88% 하락하면서 이것도 겁나는데? 지난 가을, 초가을 있었던 이런 하락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종목별 장세는 상당히 컸습니다. 즉, 하락 종목 수도 많았지만 테마별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서요. 소위 수익률 게임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테마별로 순환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원인은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다우산업지수 0.13%, S&P 0.39%, 나스닥 1%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7%나 하락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소위 산업재, 굴뚝주 이런 종목군들이 다수 있는 순서 양호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좀 깊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주들이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들 종목군 특히 테슬라가 급락을 했어요.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호재가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 대부분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보시면은 삼성전자 1.3% 하락, SK하이닉스 1.2% 하락, LG에너지 솔루션 하락 전환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지수는 하락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미국 시장 열렸을 때 국제유가가 변동성이 컸어요. 물론 하락폭을 줄여서 마감은 했지만 변동성이 컸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재봉쇄 우려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좀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베이징 옆에 도시가 부분 봉쇄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봉쇄가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죠.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락의 원인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다만 보시면은요. 플러스까지 전환을 했었어요. 분봉상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플러스로 빡 돌려 세우면서 움직였었는데 이 최저점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고점을 깨지 않는 흐름 안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왔다리 갔다리 외국인 기관 개인이 서로 지네들끼리 종목을 주고받으면서 있는 가운데 어떤 모멘텀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급등세 혹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좀 이제부터는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21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2400 전후 제가 생각에는 2420부터 이하는 지지대 권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420선 정도부터는 지지 권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권역에서는 오히려 매수 권역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이슈, 물론 중국의 새로운 이 봉쇄 부분, 재확산 이걸로 인해서 봉쇄 부분이 새로운 뉴스로 대두가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렇게 매직 국면이 펼쳐져서 그 이후 추세 전환이 됐으면은 이 추세를 다시 하락으로 꺾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단기 급등에 따른 일정 부분 조정 가격이 너무 급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 더 크다고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 동향 하나 보시죠. 매도 주체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매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설픕니다. 하락을 시키려고 선물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옵션 부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로 종목 교체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대형주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개인이 사들였고요. 대신 중소형주를 외국인 기관들이 테마별로 업종별로 좀 이슈가 있는 거 사들이니까 이러한 현상에 수급이 나타났다라는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환율단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올라갑니다만 장중에는 뭐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번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70원 여기 정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낙폭과대에 따른 이것도 반등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지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건 있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하다. 다만 접근은 종목별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먼저 하나 보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사우디 이르면 12월 중에 마우스 넘어 수조 원의 구체적 성과 나올 것 같다. 12월 중에 마우스가 아니라 계약 나올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장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원전입니다. 수조 원대의 가시적인 수주. 대표적인 것이 원전이고 수소, 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인프라, 방위, 원자력, 문화, 관광, IT, 제조업.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원전과 방산 진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원전이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요.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단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뉴스가 가져다 주는 그 이상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환호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2.4% 크지는 않지만 주도주 역할을 좀 하면서 2.4% 상승했고요. BHI 5% 넘게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제자리 찾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설계죠. 설계 제자리 걸음을 거리고 있지만 오늘 상승하면서 원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우리나라 왔다가 갔는데 일본은 또 들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쪽. 더군다나 12월 중에 뭔가 가시적인 계약이 나온다고 했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증시의 모멘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원자력의 테마를 하나 이루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 이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한화솔루션 오늘 1.77% 상승하면서 해가 떴다고 어저께 표현을 했는데요. 여명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오늘 드디어 해가 올라옵니다. 글쎄요. 여기서 수면 위로 쭉 올라오면 쑥 뻗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1.6% 상승하면서 같은 테마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심심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심심치 않은 게 아니라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의 상승세, 세계적인 동조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CS 윈드, 뭐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점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는 4.4%까지 상승했다가 1.33%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지금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집트 쪽에서 세계 그리고 사상 최대의 육상 풍력 단지 조성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러한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풍력이 오늘 올라가면서 CS 윈드 1.33%, 동국 SNC 2.61% 상승하고 CS 베어링 0.3%지만 나름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도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거기와 또 연결이 돼 있죠. 두산 퓨얼셀 1% 상승하면서 어제 뭐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지력 보여주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3.7% 상승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네요. 예, 가장 센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근데 수소 관련주에서는 이 연중 신고가 돌파하는 이 흐름 자체에서 우리는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퓨얼셀 아직 연중 신고가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잠시 쉬는 정도고요.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갈 유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급등했었던 테마가 또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쪽 아주 강합니다. 진성TEC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합니다. 지난주 급등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어제도 상승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진성TEC 연중 신고가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했고요. 현대건설기계 계속 올라오면서 오늘 7%, 오늘은 얘가 가장 큰 대장주였죠.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거기에 많은 종목 볼 필요 없고, 분품주 단에서는 진성TEC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 대비해서는요, 더블이 나왔어요. 예, 7,800원에서 15,500원. 예, 거의 더블이죠. 예, 딱 더블. 더블 시세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올라갔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관계에서 건설이 일단은 바탕에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 들어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일단 건설이 되면은요, 굴삭기의 판매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의 뭐 수도 이전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건설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 어느 이슈가 계속 튕겨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올라가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바닥에서 따블이 단기간 내에 나온 상황,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딱 더블이죠. 딱 더블. 그리고 진성TEC도 바닥에서 딱 더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4,250원에서
8,200원 정도. 거의 더블이죠. 예, 더블 시세가 거의 나왔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물량 소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뭐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은 접근을 다시 한다. 혹은 조정이 나오면은 좀 매수해 볼까?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이외에 오늘 뭐 은행주들 상승을 했고요. 조선주들이 또 상승을 했고요. 여러 업종 테마들이 나름 지수와 상관없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별 장세, 즉 수익률 게임의 장세가 펼쳐졌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굳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아직은 시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만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